그러면 이제 저희 1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1부는 푸드테크인데요.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후에 Q&A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이신 권기현님께서 식품산업의 디지털 공장 전환 연구 및 시증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He's here on the side,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3회 우리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식품 제조 공정 및 제조 로봇 산업화 분야의 표준화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 주제는 실질적으로 5년 전서부터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영상이라든가 센서들을 포함한 로봇 표준화 또는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서 짧게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푸드테크는 각 분야별로 많은 부처에서 다양한 분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푸드테크는 식품과 테크놀로지로 융합한 식품 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생명공학이나 바이오 대체 식품 또는 AI,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지능형 로봇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산업부인데요. 결국에는 디지털을 위한 지능형 로봇으로 개발할 건데 조리 로봇이 됐든 서비스 로봇이 됐든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과 작업자 또는 데이터가 협업하는 그런 것들을 푸드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푸드테크의 정책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용되고 있지만 특히 이렇게 식품 제조 분야에서 가정 편의식, 건강 기능, 건강식 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통과 포장 또 데이터 산업으로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대체 식품, 대체 요기에 대한 것들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 생산하고 그다음에 생육, 환경, 제조, 그다음에 전처리, 포장 등에 대한 이 식품 산업은 다른 뿌리 산업이나 전자 산업, 기계 산업보다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자리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장소 국가식품 클러스터에는 많은 분야가 지금 새롭게 형성되고 있고요. 그 분야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식품 산업에서 가장 문제점 되는 것들을 한 4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이제 제조 설비의 낙후, 그다음에 품질 안전 생산 관리의 부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이 문제점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화된 또는 계열화된 부분에 고도화된 제조 자동화 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푸드테크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 개발과 실증 사업과 기업의 보급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봇을 이 현장에 디딜 때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런 푸드테크 생산 공정이나 그다음 식품 가공 공정 표준화나 조리 서비스에 있어서 표준화가 뭔지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추출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리사이클해서 데이터를 써야 되는지를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 ESS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HMR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ERP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인력 개발이나 인력 양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푸드테크 사업에 같이 통합이 돼서 좀 필요한 부분을 열거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표준화 공정과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미래형 푸드테크 식품 제조 디지털 플랫폼을 산업화하는 그런 큰 사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미래형 디지털 팩토리 구축은 지금 프린팅된 아웃된 것으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을 조사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HMR, 밀킷, 그다음에 수출형, 전통식품, 프랜차이즈 매장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각자의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분야별로 또는 품목별로 제조 현장별로 공정별로 다양한 분석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김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보면 세척과 배합 같은 거는 50%가 기계화가 돼 있지만
송로키 같은 거는 13%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가장 열악한 곳이고 가장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표준화 모델의 기준을 잡을 것인가 하는데요. 식품에는 이런 다양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원물부터 시작해서 가공, 계량, 자동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비정형화된 것을 정형화시키고 정형화된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델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모델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 공정 해석과 표준화 모델에 대한 구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정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이게 고도화가 됐는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그에 대해서 현장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입이 된 이후에 어떤 환경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냐면 제조 환경, 인력난, 그다음에 작업자 피로도, 안전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델 중에 가장 중요한 모델은 뭐냐면 로봇이 과연 식품 산업에서 가장 문제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노하우 또는 기업의 어떤 방향에서 뭐 전통 이런 것들과 어떻게 매칭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고민의 문제 해봐야 될 것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년 동안 식품 제조 공장 데이터 기반으로 표준화하고 모델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원료 수급, 그다음에 전처리 조리 가공, 그다음에 로봇 적용을 하고 그것을 SI하고 수요 기업에 어떻게 공급하고 보급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제가 표준을 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이런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고 이 푸드테크가 완료되면 사람이 바뀌어도 로봇이 바뀌어도 원물이 바뀌어도 그다음 생산품의 소량 다품종으로 바뀌어도 응용이 가능하고 고도화가 가능한 그런 푸드테크 기술들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1단계 분석은 실질적으로 품목별, 공정별 수요 조사가 필요해서 저희가 전 공정에서 5년 동안 140여 개의 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현장에서 다 필요한 부분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식품 기업들은 대기업 외에는 조그만 기업들은 하나의 공정을 만들어서 또 그걸 수익을 내서 또 공장을 만들고 또 수익을 내서 공장을 만들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플로우 차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중견 중소기업에 적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안을 도출한 다음에 그 수요자, 즉 수요 기업과 그 해당되는 공장장, 그다음에 작업자들한테 그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맞춤형으로 우리가 구체화하고 반영을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수요기에서 꼭 필요한 푸드테크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품목 선정, 계획 수립, 공정 표준화, 매뉴얼 작성까지 제시를 하였습니다. 대선 품목은 뭐 다음과 같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선정한 걸 보겠습니다. 지금 이처럼 이 작업자가 눈으로 이제 선별을 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어렵죠. 이게 빛의 반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 기반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했고요. 영상 기반으로 처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생산성 향상이고 이 영상 기반의 모든 것들이 뭐 위치 판단도 하고 사이즈 판단하고 분량 판단을 하지만 이 로봇이 이 작업자들하고 간섭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로봇의 어떻게 행동 반경, 그다음에 안정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벨트들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머신 러닝으로 표준화 모델을 구현했고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별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까지 공유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김치를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김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김치를 보면 이적재, 탈착, 가공, 조립분해, 후가공, 시험검사 등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작업과 수작업 전부 다 작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로봇을 집어넣고 자동화를 집어넣고 거기 모니터링 그다음에 어떤 관리와 데이터들을 넣어야 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 로봇들을 넣으면서 자동화하면서 어떤 컨베어, 루프 컨베어, 호퍼, 계량 로봇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얻으면 이렇게 모션 제어 기술, 신호 처리 기술, 머신 비전을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이런 데이터는 어디에 쓰이냐면 작업자와 원물과 생산 그리고 R&D, 품질 관리에 총합적으로 솔루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로봇 활용을 해서 이런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식품 제종과 전통을 버리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
K푸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이제 몇 개 기업에 이렇게 영상들 처리해서 이 작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촬영을 한 달 동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스템과 공정별 여기 보면 로봇 환경 다 모니터링을 했고요. 거기를 통합 모니터링 제어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가지고 이런 다양한 부분을 구축하고 통합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식품연구원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있는 기업들도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부분으로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이제 최고로 이제 이번에 하면서 개발 중에 하는 건데요. 배추 신백입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봄, 여름, 가을 배추의 원물이 상당히 다릅니다. 밀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한 그 안에 섬유질도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 배추 신백의 가장 핵심인 꼭지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 꼭지 XZ, XY 축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그 판단된 걸 가지고 자동으로 설비를 이제 넣어서 제거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Z축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손실률, 불량률들을 특히 손실률을 한 25% 정도를 줄였기 때문에 25%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불량률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좋아지지만 폐기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조금 이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것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외국인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피로도가 높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로봇을 3D 모델링 하였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치된 곳도 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있는 기업이 설치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목적은 뭐냐면 이것처럼 작업 인원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추를 이렇게 이적재하는 부분인데 피거 플리스를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를 저희가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작업자의 어떤 피로도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치 쪽입니다. 현재 이 김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김치의 가장 핵심이 원물에 대한 손상입니다. 원물에 대한 손상이면 숙성이라든가 기타 등등 발효 같은 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은 여기서 뭐 200kg, 100kg를 갖다 놓는 것을 이렇게 AMR이나 AGV로 이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 보시는데 이건 팔리타이징인데요. 완료된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렇게 할 때 현장에 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작업자 1, 작업자 2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부품을 가지고 언로딩을 하고 이걸 옮기고 올려주냐에 따라서 그런 분석을 먼저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가동률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생산량을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생산량이 몇 시에 어느 때 가장 피로도가 높아서 생산성이 떨어지는지 이때 어떤 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분석한 것으로 저희가 3D 모델링을 했고요. 모델링한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작업자의 작업 시간, 그다음에 뭐 워크 타임, 그다음에 무브 타임, 그다음에 브레이크 타임 이런 것들 다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어느 동작들이 가장 필요하고 거기에 가반하중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로봇이 린치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리퍼는 어떤 부분을 통해야 되는지 식품의 그리퍼는 굉장히 좀 안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량도 그렇게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요. 많은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개발해서 140군데를 다니면서 16건과 올해까지 포함해서는 20건을 개발했고 그중에 46건을 이렇게 실증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실증하는 걸로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생산성도 중요했지만 불량률 감소가 가장 큰 메리트였고 안전사고가 또 그다음에 작업자 피로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게 이게 핵심 기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수 사례를 보여드리기로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두 가지 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성 개선과 또는 불량률 개선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들이 이게 다 일일이 사람들이 작업자들이 6명, 7명이 옮기던 것을 현재 자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이게 핵심 기술은 이런 포장과 인캐싱 부분은 적재를 많이 하기 위해서 반전과 그다음에 이제 온전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이 지금 보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가는 이 리드 필름이 붙여 있는 용기는 사람으로서 만졌을 때 오염이 되면 소비자가 직접 닿는 곳이라 이게 부패나
그다음에 어떻게 되면 이제 폐기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직접 이런 살균까지 하면 요 그리퍼들이 직접 이제 작업이 끝나면 살균하고 요건 반전기를 써서 이렇게 온전해 놓다가 다시 반전기를 써서 적재를 해주는 이런 기술로 개발했고요. 아세테크라는 곳은 실제로 풀몬에 이게 납품이 돼 있는 건데요. 이렇게 불량률 감소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낮은 천장에서 그다음에 작업 반경이 아주 어려운 곳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서는 1, 2, 3 케이스가 있어서 아웃풋 라인 케이스가 3곳을 이 로봇 한 대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케이스가 다 사람들이 붙어서 하는 작업인데요. 특히 이렇게 트윈 그리퍼를 써서 우리가 진공 패드를 써서 물건을 적재하고 또 위험하지 않게 또 팔레트도 적재하는 이런 기술로 저희가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경희정보테크는 조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김치가 원물로 들어오면 이 원물 들어오는 걸 다 사람이 올려서 내리고 분류되는데 이거를 반전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로봇이 다 올려주고 분리해주고 핏박스 나와주고 원물은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6에서 7명이 하루 종일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화를 시켰습니다. 다만 이 산업화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모든 부재자나 연관 전후방 사업이 표준화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요 기업은 한방 기업인데요. 요걸 전부 다 이제 일일이 다 사람이 뭐 15명, 20명이 손가락으로 넣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저희가 적용을 한 과정인데요. 보시면 이제는 자동으로 다 캐핑하고 그다음에 원형인 것이 다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다 들어가고 그것이 로봇이 직접 안에 넣어주는 그런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서 지금 금산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생산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도 실제로 로봇이 적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인위까지 하는 이런 공정을 개발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추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집어넣으면 카메라가 위치를 제어하고 로봇이 자동 트래킹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심을 제거하는데요. 이 핵심 기술은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계절별 데이터가 쌓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핀들이 자동으로 깊이까지 해줘서 가장 품질 저하인 섬유질까지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잔량까지 제거하는 그런 기술까지 이제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트래킹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AMR을 통해서 적재해서 자동으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장고까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비자가 선택한 자기 온라인에 선택한 물건이 라인을 따라서 자기가 저장하는 곳을 이렇게 판단해서 로봇이 실질적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출하 지점까지 동일한 제품이 소비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찍은 상품이 본인이 어디에 저장돼 있고 어떻게 유통돼 있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는 로봇화 시켰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아까 좀 보고 계셨는데 수작업이다. 그것은 이제 반자동, 그다음에 자동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자동화까지 이제 한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래킹을 처음에 이제 세대로 하면 이 로봇이 로봇은 2대지만 한 14명 정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 로봇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이적재 인캐싱하는 부분들이 영상에서 자동으로 이 라인을 열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보실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APC나 우리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자동화를 통해서 선별과 적재와 그다음에 등급, 마지막 인캐싱, 그다음에 팔레타이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동화를 통해서 부족한 인력, 그다음에 생산성, 그다음에 품질 안정에 대한 기여가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과 제빵 쪽인데요. 로봇이 자동으로 채반된 것을 올려서 다시 코팅하는 곳으로 이제 쏟아붓고 그럼 이 자동으로 코팅을 하고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가루까지 올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완전 자동화, 사람이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공 패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염되는 부분을 이제 이 안에 자동으로 살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는 지금 이쪽 그 익산에 쪽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 회사인데 서준인데요. 요걸 할 때 굉장히 불량률이 많았는데 저희가 자동으로 해서 실제로 자동 제어와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해결했고 이런 그리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발해서 진행한 내용들입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현장에 보급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안전 생산이 최고고 작업자의 안전도 최고고 아주 그 작은 공간에서 자동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고도화될 수 있는 푸드테크 기술이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이 발표를 마쳤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네, Kwon.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introducing us 권기현 to robotic 연구원님. systems throughout the 오늘 food 굉장히 manufacturing 다양한 그 process. I 식품 wonder 관련 whether it's AI 시스템을 or robotic, 소개해 these 주셨습니다. technologies are created by human hand. 그 And it is our 실제로 responsibility 사람이 now 이 to 자리를 determine how and where 대체해서 to utilize them. 로봇들이 굉장히 Therefore, we 많이 need to 도입이 되고 gather 있는데요. our wisdom 어떻게 in order to 어디에 understand 도입이 them 되어야 properly 하는지 and use 소개를 them in the right 해주셨고요. direction. 그리고 Thank you 올바른 once again for the 방향으로 first 이러한 presentation. 로봇 시스템을 And the next 사용하는 speaker 것에 also 관해서 shares 말씀해 the same 주셨습니다. concerns. We will 다음 now invite Director 그로 강연을 Natalie 해주시는 from 분도 Cognis on 마찬가지 the stage. 고민을 하고 Today, 계시는 she will be 분입니다. delivering her presentation on 오늘 the topic of 다음 technology 주제는 of machine 식품 vision and 산업의 deep learning 머신 in the 비전과 food industry. 딥러닝 Ladies and 기술 gentlemen, let's 적용 welcome 사례를 her with a 주제로 big round of applause. 코그넥스 예소원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good afternoon,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This is 여러분. Navied 저는 예소원 Korea 라비에드 Packaging Team as a 예라고 team manager, 합니다. and Asia 저는 Packaging Team as a team leader. 아시안 팀 Well, I'm pleased to stand 리더이자 here 매니저로 to introduce the machine 있는 vision and 코그넥스 deep learning 이사입니다. technologies of 오늘 그 Cognex. 코그넥스의 Honored 머신 guest. 비전과 딥러닝에 Well, this is the 관해서 very first time for 발표를 me to 하게 stand 되어서 such a 굉장히 huge 영광이라고 international 생각합니다. conference. 이렇게 So 큰 I'm 국제 very 컨퍼런스에서 appreciate 발표를 when I 하게 stand 되는 게 and 굉장히 present the rest 떨려서요.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딥러닝, 스마트 팩토리, AI 머신 비전은 사실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도 아니고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비전 테크놀로지와 딥러닝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실제로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식품 산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그리고 식품의 품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이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 이슈인데요. 매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탄소 중립화도 지난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들은 사적 기업에 이러한 활동을 더욱더 계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의 경우에는
아태 지역에서 우리 비전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더 많은 성장의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식품 분야가 예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각기 다양한 산업 중에서도 식품 산업이 가장 급성장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10% 인구들이 비주얼 인스펙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머신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머신 비전이 필요한 이유는 생산력의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퀄리티, 제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머신 러닝은 추적 가능성을 높여서 전체 그 제품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게끔 돕습니다. 머신 비전은 물체나 상황을 파악합니다. 옵티컬 판트가 그 렌즈와 라이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전 테크놀로지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가이드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고 계량도 할 수 있고 물체나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머신 비전은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머신 비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딥러닝은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인간 작업자는 직관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일관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요. 쉽게 감정 그리고 육체적인 상황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또 비용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머신 비전을 보는 건데요. 머신 비전은 24시간 그리고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신뢰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연결된 호스트의 카파시티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는 딥러닝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인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면서 그 컴퓨터 시스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동시에 가지기 위해서 딥러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컴퓨터를 종합한 딥러닝이 필요한 것이죠. 코기넥스는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매출은 매출의 16%를 R&D에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와 개발을 통해서 코그넥스는 3가지 비전 테크놀로지를 개발했습니다. 규칙 기반 비전이고요. 전통적인 기술이고요. 그리고 딥러닝 기술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고 요즘에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새로운 딥러닝 기술인 엣지러닝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시장 동향, 비전 테크놀로지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실제로 업계에서 사용된지 실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포지션으로 정확한 제품을 골라야 하는데요. 심지어 패키지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또 비전 테크놀로지가 필요합니다. 퀄리티 이슈는 식품 산업에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물질 과 또 불량한 환경 그리고 패키징과 포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물질 검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비전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죠. 어떤 종류의 이물질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 비전 기술도 이걸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딥러닝이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술은 다른 비전 솔루션과도, 그러니까 엑스레이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 패키지 안에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머신 비전은 그 안쪽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 안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D 비전 시스템을 사용해서 전체 컨디션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높이, 볼륨, 부피, 그리고 컨디션, 그리고 종류, 일관성을 그 제품 번들의 이러한 모든 다양한 그 요소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비전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왜 우리가 딥러닝이 필요하냐를 가장 설명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딥러닝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또 표준화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업계가 다양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항상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OCR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항상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플렉션이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랩에 적혀 있거나 아니면 오버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가이던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읽을 때. 그래서 사실 현 상황이 그렇고 현 조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하면서 다양한 이미지 트레이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포장의 컨디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포장 케이스를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업체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쉽고 더 빠르지만 딥러닝에 기반한 기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그닉스가 런칭한 것은 새로운 종류의 딥러닝 기술인데요. 에지러닝이라고 불립니다. 세 가지 주요 중점사항이 있습니다. 에지러닝에는 뭐 100개나 1000개 정도의 그런 이미지가 필요 없고요. 트레이닝을 위해서. 사실 트레이닝에 시간도 적게 듭니다. 그리고 또 좋은 PC, 사양의 PC나 GPU가 필요 없고요. 또 사용 교육도, 우리가 사용할 때 교육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밑부분에 보실 수 있듯이 12개의 이미지만을 통해서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에지러닝은. 그리고 저희가 온사이트 테스트를 했을 때 전체 테스트 세션을 12분 안에 완료했습니다. 이게 가장 주요한 에지러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트레이닝 가능하고 빠르게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조 라인에서 다양한 종류들이 섞여 있을 때 그 제품의 특징을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트레이닝을 해서 각각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러닝은 그 리딩도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OCR 리딩도요. 그래서 조금 지워진 OCR이나 파손된 OCR, 그리고 또 반사가 될 때 오버래핑이 되거나, 그리고 한국어로 되거나 다른 언어로 된 OCR 데이터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엣지러닝은 또한 그 컨디션, 그러니까 위치, 얼라이먼트, 래핑, 크랙 이런 컨디션, 제품의 컨디션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업에서 클릭만 하면 되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이게 사실 저희 레퍼런스의 끝이 아니고 이와 같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사실 우리 상상 이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제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생산성과 품질을 그리고 추적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머신과 딥러닝은
and the 브랜드 brand images as 평판과 well. 이미지 역시 보호할 Well, 수 still some of you 있습니다. are wondering, is it 아직도 really 여러분께서 work 정말 well? 이게 되는 How is it 걸까? used 제대로 되는 in the 걸까? application?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Well, you can 되는 just 걸까? contact 라고 Cognex 생각하실 or 수도 contact 있습니다. me to 그러면 see the 전화 visibility. 코그닉스에 전화 And I 주세요. hope 제가 꼭 my 알려드릴게요. presentation 그리고 will give 제 a chance 프레젠테이션을 to 통해서 consider 여러분께서 to adopt a new technology 고려를 in your 해주셨으면 manufacturing 좋겠습니다. sites 여러분이 or your 제조업체 company 시설에서 to help to develop the 이러한 applications 새로운 by 기술을 giving the 적용하고 reliability of technologies and 이런 trust. 신뢰 Thank you 가능한 for listening.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presentation. 네, 발표 Great 정말로 technologies 감사합니다. 좋은 and the 기술을 잘 wisdom 활용하는 to 지혜, use them effectively 코그넥스의 are 머신 비전 indeed 시스템을 crucial. 도입해 I thank you for 생산성을 sharing 향상시킨 Cognex 사례를 machine 공유해 vision 주셨는데요. system in 앞으로 order 식품 to 산업에 improve 또 큰 productivity. 혁명을 So, ladies and 일으키시기를 gentlemen, 고대하겠습니다. now we would like to open 이렇게 up the floor 푸드테크를 for 주제로 한 Q&A 일부의 session. 두 We would 강연을 like to welcome 마치고 our two 여기서 presenters 잠깐 once again up 관객분들을 onto the 위한 stage.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due to limited time, we will have about 앞서 10 발표해 questions 주신 from the floor. 권기현 If you 책임 have any 연구원님과 questions, 예수원 이사님께서 please 함께 let 무대에 us know. 올라와 Q&A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전에 받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Yes, sir. Can we pass the microphone?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진료 대표입니다. 저희는 우리 농산물로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지금 수제로 만들고 있고요. 아까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로봇 자동화 장비나 공정이 더 도입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이제 확대시키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박사님께서 보급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에 한 140군데를 다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오픈을 굉장히 꺼려하세요. 첫 번째는 그럼 현장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현장에 계시고 있는 분보다 기술이 부족하면 대응이 안 돼요. 제가 더 공부를 하고 현장 가기 전에 많은 공부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먼저 캐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공정 개선과 작업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미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현장을 이게 바뀌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작업 동사를 매일 만들어 놓은 걸 또 바꿔야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두 번째 제일 문제는 작업자들이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 줬고요. 두 번째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몇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중앙부처의 프로그램이 있고 지자체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테크노파크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게 합치게 되면 약 뭐 7대3 많게는 8대2까지 정부가 8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특히 분량이나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에서 50% 정도 개선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예.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meaningful answer. 네, And of course, thank you for 질문과 the 답변 question. 감사합니다. I think we can have 그럼 one more 이제 question 한 from 가지 the 질문 floor.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Yes, sir. I think you're the only one. So can we have 네, your question? 그러면 Yes. 네, 여기 계신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제 농생명바이스고등학교 교사 정윤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소원 이사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머신 비전을 활용한 식품, 이물질 감별 등 최신의 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강연, 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럼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은 종류도 다양하고요. 다양한 만큼 가공 공정이나 기타 등등의 것들이 꽤나 복잡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혹시 머신 비전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공정이나 뭐 경험들이 있었으면은 식품 산업 분야들 포함해서요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뭐 바쁘실 텐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앞서 발표 때 약간 코멘트했던 것처럼 식품 산업이 우리 지금 산업군에서 비전 기술을 적용하기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알고 계시다시피 워낙에 케이스가 다양하고 또 종류라던가 환경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뭔가 특화된 단일화된 솔루션으로 커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제 현장 테스트를 하고 이제 POC 테스트를 할 때 거의 한 1년 가까이 테스트를 지속을 했던 모 식품 업체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약간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과도 조금 유사한 케이스긴 한데 이제 오퍼레이터 분들께서 이제 약간 그 솔루션에 대한 뭐 퀘스천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그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마인드라던가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좀 적용을 하는데 고객사를 설득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객사 쪽에서 사실 정해놓은 분량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기준만 머신비전이나 딥러닝으로 커버가 되면 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테스트를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이제 비전 솔루션을 이제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 식품 산업이다 보니 고객사조차도 기존에 몰랐던 사실 새로운 분량이라던가 새로운 유형의 컨디션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 실제로 계속되는 트레이닝이나 거기서 오는 이제 내부적인 룰 이런 부분들에 조금 컨플릭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적용하지 못했던 케이스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sharing your knowledge and insight. And 네, due to 정말 limited time, we will 이렇게 conclude 정보를 the Q&A 나눠주셔서 session 감사합니다. here. 시간 제한상 여기서 마치도록 Two 하고요. presenters. Thank 다시 you. 한번 두 분께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주시기 Thank you very 바랍니다. much. 네, And 감사합니다, now, 여러분. without